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스토브 리그 영상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2편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1편을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이제 2편을 제작한 사이에 나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13일 월요일이죠. 오늘 NC와 삼성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NC의 포수 김태군이 삼성으로 이동을 하고 삼성의 투수 심창민과 포수 김흥민이 NC로 이동하는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태군, 심창민 이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을 정도로 트레이드 블록에 이렇게 쉽게 이름을 오르내릴 만한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심창민 선수는 삼성의 1차 지명 출신으로 국가대표 필승조로 활약했을 만큼 굉장히 레벨이 높은 선수였습니다. 김태군 선수에 비해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김태군 선수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주전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백업으로서 정말 좋은 포수의 위치를 꾸준하게 유지했고, 심창민 선수는 군 제대 이후 기대치를 밑돌면서 좀 위치가 내려오면서 두 선수가 이렇게 만나서 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트레이드가 중요한 점은 이 두 선수의 표면적인 교환 이외에도 사실 삼성에는 이 선수가 있는데 김태군이 필요하다 이러면 FA 시장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선수 바로 강민호입니다. 프로야구가 끝나 심심한 비시즌엔 스포츠 클래식. 강민호 포수는 2021 시즌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딱히 제가 더 말을 보탤 필요 없이 올 시즌 최고의 포수라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 시즌 최고의 포수인 만큼 FA 시장에서 최대의 포수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호 하면 사실 2008 시즌에 처음 골든글러브를 롯데 시절에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2008 시즌에 골든글러브를 받고 2021 시즌에 받았을 만큼 이제 그냥 생각해서 13년이지 이렇게 꾸준한 기간 동안 정상급의 포수로 이렇게 활약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서 최상급의 수비력, 그리고 언제나 20홈런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장타력을 갖춘 공격력까지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에도 리그 1, 2위를 다툴 포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의 경우는 FA 등급이 C등급입니다. 보상 선수 유출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보상금이 만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이적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선수의 유출 없이 리그 최고 수준의 포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에게 많은 오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점을 알아봤는데요. 강민호 선수의 약점은 아무래도 내년 시즌 이제 38살이 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인 만큼 1년 1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나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올해까지는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38살이란 나이는 내년에 갑자기 기량이 급격하게 꺾여도 뭔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민호 선수는 다른 포수들과 다르게 21살부터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포수 이닝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비슷한 나이대에 똑같은 A급 포수인 양의지 선수하고 비교를 해도 수비 누적 이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포지션이 아닌 또 포수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어깨 이런 부분에 과부하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FA 계약에서는 조금 더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닌데 올 시즌에도 강민호 선수는 삼성 소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출전을 했지만 결국 2연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가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물론 강민호 선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롯데 시절부터 꾸준하게 이어오는 가을 야구 전패 징크스 이걸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FA를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결국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우승을 하려면 이렇게 가을 야구에 약한 선수를 데려온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강민호 선수가 어울리는 팀, 수요가 있을 만한 팀은 어디일까요? 포수가 약한 대표적인 두 팀이죠. 롯데하고 기아 쪽에서 강민호 선수의 오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강민호 선수의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4년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나는 그림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상 규모는 강민호 선수는 C등급이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 팀인 삼성에게 별도의 선수 보상 없이 보상금 7억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FA 분석 리포트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선수는 바로 장성우입니다.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한 KT의 포수 장성우 선수는 일단 강점이라고 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포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야구계에는 그런 속설이 있죠. 우승을 하려면 영리하고 좋은 포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장성우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도 노련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팀 투수진을 이끌면서 사전 전승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면모도 FA 시장에서 장성우 선수의 충분한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우 선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10홈런 이상 정도는 기록해줄 수 있는 장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타순이나 클린업 트리오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하위 타순에 이렇게 박아놓으면 어느 정도의 홈런포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공격력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수 수비와 함께 하위 타순 강화를 원하는 팀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우 선수는 포수치고는 또 어린 나이인 1990년생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와 그리고 첫 FA임에도 불구하고 B등급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상 규모 역시 장성우 선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우 선수의 약점은 이전부터 장성우 선수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짜 약점인데요. 허리가 고질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꾸준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진짜로 강민호 선수, 양의지 선수 이런 포수 안 부러울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도 허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폼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진짜 수비 구멍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폼이 안 좋아지는 순간도 있는데요. 이런 들쑥날쑥한 몸 상태는 장성우 선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단점 역시 장성우 선수의 허리 상태와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허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성우 선수가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공격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록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대표 시절에도 장성우 선수는 4번 타자였고 1차 지명을 받을 정도로 유망한 포수였지만 결국 이 몸 상태 때문에 풀시즌을 소화하면서 단 한 번도 생산력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우 선수의 생각보다 떨어지는 공격력, 이것도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우 선수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장성우 선수를 바로 이렇게 이적해서 데려오고 싶다 이런 팀은 바로 나타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이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민호 선수의 이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성우 선수는 우승팀의 주요 전력인 포수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제 모든 팀들은 결국 FA를 영입하는 거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경쟁팀이 될 수 있는 KT의 전력 약화 목적으로 KT의 곡간을 빼오듯이 이렇게 장성우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성우 선수가 이적할 시 발생하는 보상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성우 선수는 FA B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우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팀인 KT에게 2억 1천만 원의 보상금과 25인 외 보상 선수 1명 또는 4억 2천만 원을 KT에 지급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KT의 내야수 황재균입니다. 황재균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경험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히어로즈, 롯데, KT 이렇게 세 팀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풀타임 출장을 하면서 철인이란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시즌 그리고 많은 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A를 맞이한 만큼 나이는 조금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격력과 3루 수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황재균 선수는 많은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만큼 자기관리가 매우 철저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FA를 맞이하지만 꾸준하게 자기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롱런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재균 선수가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강점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황재균 선수는 이제 내년에 우리 나이로 36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만큼의 기량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에도 어느 정도 기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전성기만큼의 기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황재균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결국 3루수로 영입을 하는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3루수기 때문에 비싼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과연 황재균 선수를 뭐 4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초반 1, 2년은 괜찮지만 나머지 3, 4년의 경우에는 3루수가 아닌 뭐 1루수 지명타자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황재균 선수는 두 번째 FA인 만큼 B등급입니다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액수가 좀 높기 때문에 보상 액수가 조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B등급의 장점을 가질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황재균 선수가 이적을 하면 좀 어울릴 만한 그런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팀은 LG 트윈스인데요. LG 트윈스는 3루와 1루 할 거 없이 코너 내야의 공격력이 매우 취약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어느 포지션을 가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은 황재균 선수가 잠실구장에 갔을 때 과연 장타력이 살아있을지 또 비슷한 사례로 3루수 김민성을 영입했는데 잠실에 들어온 탓에 공격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황재균 선수는 이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런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재균 선수가 이적을 하면 발생하게 될 보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황재균 선수를 영입한 팀은 그의 원소속 팀인 KT에게 8억 원의 보상금과 25인회 보상선수 1명 또는 1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백정현입니다. 백정현 선수는 일단 2021 시즌은 백정현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백정현 선수는 2021 시즌 2.6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14승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어떤 투수와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FA 분석 리포트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의 정훈입니다. 정훈 선수는 1루수 이외에도 또 급할 경우에는 중견수로 이렇게 수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기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2루수도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